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운 글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권언유착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글이에요? 권경의 변호사가 어제 오전에 너무 답답해서 올린다, 곧 삭제 예정이다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글을 올렸더니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보도가 곧 나올 거니까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지위가 너무 높은 사람이었다라면서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통화한 사람은 현직 방통위원장인 걸로 거의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 사건을 미리 알고 보도 이전에 채널A 재승인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라든지 그런 거라면 그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면서 굉장히 얘기를 좀 키웠는데요. 기사를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권경의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도 MBC 보도 이후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한상혁 위원장은 앞서 보도들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MBC 보도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통화 목록 캡처 화면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권경의 변호사 또 글을 올렸는데요. 우선 MBC 보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한 건 이제 기억의 오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야근 중에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보도를 확인해서 이건 착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권경의 변호사는 당시에 했던 구체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다. 뭐가 그런 이제 얘기였다는 건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곧 알게 된다라고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자기 기억에 오류했다고 이렇게 정정한 내용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건 명명백백하게 권언유착의 증거라는 식의 글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싫어한다라는 내용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문제 제기의 틀인 이 보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권언유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를 본 이후에 통화를 한 거니까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윤석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겠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권경의 변호사는 그런 보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착각해서 보도가 나가기도 전에 방통위원장은 이걸 알고 있더라는 식으로 글을 썼다. 그런 글을 썼었던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건데요. 권언유착이라는 혐의를 정반대로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글 내용에서 굳이 이제 그런 단서를 찾아보자면 곧 알게 된다라고 했다는 대목 정도인데 이것도 권경의 변호사의 이제 기억인 거지 확실한 내용은 또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경의 변호사는 MBC 보도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언급이 당시 안 됐는데 보도 직후에 이름이 언급돼서 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지만 또 이날의 대화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는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글을 썼다가 그래서 지운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런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한상혁 위원장의 반응도 나왔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 통화는 1시간 반이 아니고 한 23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1시간 반과 23분.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엄청 크고요. 또 그렇죠. 거의 1시간 이상의 차이인데 대화 주제도 MBC 사장 얘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MBC 사장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MBC 사장 임명은 낙하산이다, 이런 글을 썼기에 3월 3일 날 그건 아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를 못했고 3월 26일에 권경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못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흘 후인 31일 날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기에 전화를 걸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그날의 통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BC 사장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 등등을 이제 얘기를 꺼낸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대화로 넘어가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말하게 됐다는 거고요. 마침 또 그날 그 뉴스에도 나왔고 하니까 뭐 이런 거겠네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일 때 수사를 이제 좀 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수사기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마지막에 권경혜 변호사가 뭐 촛불 정권이 이래도 되느냐 좀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 대화가 잘 안 돼서 이제 끊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그날의 통화 내용이 양측의 주장에 의해서 거의 구성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MBC 그 첫 보도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안 나온 건 맞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추정했죠. 그렇죠. 어. 검사장이라고만 나왔고 채널A 기자가 뭐 감옥에 있는 이철 씨의 어떤 대리인에게 윤석열 검색하고 하나 띄고 최측근 치면 나오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 그 녹취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한데 지난 1월에 추미애 장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냈을 때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을 뭐 한직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 박영수 특검 시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할 때 이때도 다들 최측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MBC 보도가 나왔을 때 이런 맥락을 아는 인사들은 대개 한동훈 검사장을 실제 떠올렸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을 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이기도 하니까 뭐 이런 영향이 있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경혜 변호사 둘 다 변호사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 또 이제 민변 출신의 어떤 선후배 관계다 이런 예, 건데요. 예. 앞서 권경혜 변호사가 또 민정수석실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있는데 청와대에도 이제 민변 출신들 인사가 있어서 뭐 혹시 뭐 같은 또 민변 출신들이 전화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물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전화한 사람이 누구다라고는 권경혜 변호사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권한유착의 어떤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페이스북에 권경혜 변호사가 뭘 썼다는 이유로 뭐 고위직들이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같은 민변 출신이라 할지라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오늘 오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조속히 조사해서 불법이 드러나면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제 상황에서까지 알려진 대로 MBC의 보도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이런 보도가 MBC 보도로 나갈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주장대로 뭐 국정조사 특검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졌으면 미래통합당도 요구사항을 바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권한유착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사실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뭐 그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 그 권한유착 수사는 뭐 수사대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제기된 의혹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언론도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